무너져서 노동자 네. 6명이 사망한 그 사건의 모든 감리를 맡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자격이 없는 정관 업체들이 맡아서 이 사단이 났다? 저는 그거는 조금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럼 본질은 어떤 건가요? 사실 정관 자체도 문제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축사가 설계부터 감리까지 모두 다 이제 계약을 이제 독점하고 그리고 하청과 재하청을 주는 이 모든 그 구조 아래서 부실 문제가 이렇게 각각의 업체들이 다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실 문제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저는 경향신문 기자,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를 출입하는 윤지연 기자와 함께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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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에서 국토부 출입하고 있는 윤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사실 잘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가는데 일단 LH가 지난달 31일 긴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내용 좀 전해 주시죠. 네, 굉장히 충격적인 발표였죠. 국토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여기서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게 발견됐습니다. 91개 아파트를 조사했는데 15개가 누락됐다. 맞습니다. 지붕을 버틸 수 있는 하중 계산 자체를 빠뜨리거나 아니면 다른 도면으로 엉터리 시공을 한 경우 등이 이제 다수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조사를 하게 된 게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슬라브가 붕괴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사건 조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사건 지금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달 5일에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 내용을 보면 32개 기둥에 이 전담 보강근이라고 하는 이 철근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절반인 15곳에서 빠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3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절반이나 빠졌다. 네. 어째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콘크리트 기둥 자체에 이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보다 굉장히 낮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단단해야 되는데 너무 무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GS가 전면 재시공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무량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업술무, 대들보량 이렇게 한자로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대들보가 없는 그런 구조물이라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기둥이 콘크리트 천장, 즉 슬래브를 그냥 지지하는 게 이 무량판 구조인데요. 이게 한 가지 역시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건 이 무량판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시공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통상 이제 두께가 60에서 80cm인 들보가 없기 때문에 층고가 그만큼 좀 높게 빠지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이나 뭐 이런 지하 주차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이 탄소 배출의 전체 비중에서 건설 시공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때 목재 건물 플러스 무량판 이 조합이 노르웨이나 일본 이런 데서 굉장히 전 세계 각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왜 이 사건 이후로 우리 아파트 무량판 구조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인증해달라고 물어보는 맞습니다. 글들이 그런 부동산 카페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럼 거기에서 뭐 넣어야 되는 철근을 그 개수만큼 다 안 넣었다. 이게 문제인 건가요? 네, 이게 굉장히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공법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정밀 시공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 나무 젓가락 위에 종이 몇 장을 이렇게 딱 두고 있으면 당연히 이 기둥 자체에 기둥 간의 간격도 최대 10m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되고요. 이 사이에 기둥에 철근으로 제대로 이어줘야지 이게 제대로 받치고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종이가 펜을 그냥 뚫고 지나가듯이 펀칭 현상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펀칭 현상이 일어나면 이 천장 자체가 훅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붕괴되는 굉장히 큰 피해를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집 짓는 과정 우리가 막 세세하게 알기는 어렵긴 한데 집을 지을 때 설계도 있고 시공도 있고 그 최종에 그걸 점검하는 감리라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게 크게 3단계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철근을 어느 단계에서 안 끼워낸 건가요? 전수 조사를 보면 설계 오류로 철근이 빠진 게 15곳 중에 10곳에 달했고 10곳 설계 오류만 이제 디테일하게 보자면 구조 계산 자체를 아예 안 했거나 계산 자체가 잘못됐거나 혹은 도면을 그리는 과정에서 표시가 제대로 안 됐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시공 과정에서 빼버린 경우가 좀
있었고요. 네. 이게 2023년을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참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드라마 나의 아저씨 보면 이선균 씨의 그 주인공 역할이 구조기술사잖아요. 그 구조기술사가 하는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그럼 여기서 지금 제대로 활약을 안 하신 건지 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구조기술사가 국내에 지난해 기준 총 1,200명 정도가 1,200명. 되는데요. 네. 건축사가 한 1만 5천 명 되는 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10%도 안 숫자죠. 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과거에는 건축사가 구조기술까지 모두 다 공부하는 했군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법 체계가 네. 건축사가 발주처와 설계를 전체적으로 계약을 맺고 네. 구조기술은 건축사 하부 구조에서 사업을 이제 따와서 이제 구조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청 관계인 건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 구조 기술이 제대로 이제 자기 단가를 발주처와 직접 흥정을 네. 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잘 못하고 네, 그 또 협상력이 떨어지겠죠. 협상력이 떨어지고 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인력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축소가 되고 적으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실이 났다라고 또 업계에서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설계 단계에서는 아까 맨 처음 말했을 때 그거 빼먹은 건 뭐 실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럼 시공 단계에서 그 철근을 빼먹은 거는 그런 약간 돈을 남겨먹기나 뭐 이윤을 따로 챙긴다던가 이런 이슈인 건가요? 이런 게 원인인 건가요? 사실 철근이 물론 아주 과거에는 철근을 뒤로 이제 네, 뭐 빼돌리고 챙겨서 막 이런 그렇다고는 했는데 사실 이제 업계 이야기로는 지금 빼먹은 철근을 그렇게 다 합쳐봐야 몇 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그 니즈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시공사 차원에서는 매년 들어가는 이제 홍보비만 엄청난 액수를 썼는데 철근 그거 몇 개 빼먹고 큰 그러게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뺐다기보다는 정말 총체적인 실수나 부실인 건가요?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 쳐요. 그것도 사실 잘 이해 안 되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 감리만 잘했어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전 윤지연 기자가 쓴 그 단독 기사 보면 이 감리 쪽에 좀 문제가 지금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감리는 정확히 말하면 한국 그 구조 안에서는 설계 도면 자체가 제대로 시공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주 역할이라고 합니다. 도면 자체가 잘 네. 그려졌냐? 그래서 도면 자체를 그대로 시공을 하는 과정을 이제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 이제 철근이 누락된 15단지 중에 10건은 이제 설계 자체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설계부터. 네, 이런 부분에선 감리가 사실상 잡아내기가 제대로 어려워. 잡아내기가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화한 거는 이제 전관 문제였는데요. 사실 설계사와 감리사 중 상당수가 이번에 부실 설계와 부실 감리를 한 그 업체 상당수가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전관 업체이기도 했습니다. 한 건축사 사무소는 뭐 인천 검단 그리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이번에 무너져서 노동자 6명이 사망한 그 사건의 모든 감리를 맡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자격이 없는 전관 업체들이 맡아서 이 사단이 났다. 저는 그거는 조금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럼 본질은 어떤 건가요? 사실 정관 자체도 문제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축사가 설계부터 감리까지 모두 다 이제 계약을 이제 독점하고 그리고 이제 하청과 재하청을 주는 이 모든 그 구조 아래서 부실 문제가 이렇게 각각의 업체들이 다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실 문제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게 또 건설 노조, 그 노동조합을 좀 그렇게 때려잡는데 그렇게 몰아가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이런 시공 단계에서 건설 노동자를 향한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다면서요? 최근 건설 노동자들이 잇따라 현장에서 숨진 사건이 또 발생했죠. 3일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DL ENC 하청업체 노동자가 이제 물에 빠진 채로 발견됐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숨졌고요. 그 같은 날 또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장에서 현대건설 하청 외국인 노동자가 철근 운반 작업 중에 넘어지면서 또 허벅지에 이 철근이 찔려서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습니다. 이런 이제 중대 재해가 계속해서 이제 또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처우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계속 이게 나아지지 않으면서 숙련된 현장 인력이 계속해서 이 업계를 떠나고 있는 것도 부실 시공을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예전의 문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미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아파트들은 불안해서 지금 어떻게 살지 저도 거기에 만약에 살고 있었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은데 맞습니다. LH는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일단 정부는 입주 중이거나 입주가 완료된 단지에 대해서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서 보상 조건을 합의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배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만큼 배상 조건이 또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건 보수를 통해서 이게 좀 고쳐질 수 있는 건가요? 그 네네, 소리가? 이미 지금 보완 작업은 또 일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있고요. 대부분 LH 아파트들은 비교적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결국 이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건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이 노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상황은 현재는 어떤가요? 이번에 이제 15곳 철거 누락된 곳 중에 분양이 5곳, 임대가 10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임대 아파트 굉장히 서민들이 많이 많이 거주하기 사는, 때문에 네. 피해가 이 서민 계층에게 많이 집중됐다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저와 같이 국토부 출입하고 있는 신민지 기자가 부실시공 아파트인 파주 운정 현장에 가봤습니다. 네. 그때 만난 입주민들 대부분이 75세 이상 아, 고령자였고 너무 고령이다 보니까 사실 공동 대응으로 이제 하기에는 할 좀 수가 한계가 없겠네요.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딘가 이사를 가기도 힘드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게 자가주택이 아니니까 또 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좀 낮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더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네, 좀 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은 LH만 조사를 했고 사실 민간 아파트들도 이렇게 좀 약간 잘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물음표가 드는데 민간 아파트는 어떻게 전수 조사를 하는 그런 건가요? 네, 정부가 이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조사에 이제 나서겠다고 293 밝혔습니다. 곳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된 거는요. 네. 이제 LH 조사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무량판이 적용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했는데 민간 아파트는 주거동까지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시 또 시공사가 보강공사뿐만 아니라 이 안전 전담 비용까지도 모두 다 민간에 이제 부담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간 건설사들은 조사 자체를 좀 준비를 하면서 네. 이게 민간을 대대적으로 하는 조사는 LH의 붕괴 사고의 책임을 좀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렇게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은 근데 그럼 자신 있다는 얘기 뜻인가 건가요? 아니 민간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우리가 좀 언제쯤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 살 수 있을지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